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 태양계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태양계는 과연 영원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사라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쯤이며 어떤 과정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존재이고, 우리를 품고 있는 태양계 또한 하나의 천체계로서 탄생과 종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태양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계의 정체를 간단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계를 구성하는 중심은 말 그대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력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 주위를 8개의 행성, 200개 이상의 위성, 수많은 외행성, 소행성, 해성, 먼지, 가스, 그리고 외곽의 오르트 구름까지 포함한 복합적인 구조가 태양계입니다. 약 46억 년 전 거대한 분자운, 즉 태양 성운이 중력 수축을 일으키며 회전하고 밀집되면서 태양계는 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태양계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항성과 행성, 수많은 작은 천체들이 중력으로 얽혀있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태양계 역시 탄생과 성장, 성숙과 노화, 그리고 결국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태양계가 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곧 중심 항성인 태양의 생애가 끝남으로써 전체 중력계가 붕괴되거나 혹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구조가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사라짐은 단지 물리적인 파괴만이 아니라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에너지의 흐름이 멈추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먼저 태양의 진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 단계에 있으며 내부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균형 잡힌 중력과 방사압에 의해 태양의 형태와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 단계는 전체 항성 생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태양은 약 100억 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 46억 년을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약 50억 년 정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부의 수소가 점차 고갈되면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수소가 줄어들면 태양 내부의 핵융합은 중심부에서 멈추고 중력은 이 영역을 수축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급상승하고 수소가 남아있는 껍질 영역에서 새로운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태양은 내부는 수축하면서 외부는 팽창하게 되며 전체적으로 부피가 커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지지만 밝기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적색거성입니다. 적색거성으로 팽창한 태양은 현재보다 반지름이 약 100배 커지고 밝기는 수천 배 강해집니다. 이때 태양은 수성과 금성을 완전히 집어삼키며 지구 궤도까지 팽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가 완전히 삼켜지기보다는 태양의 대기권 가장자리에서 타버릴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구의 대기는 증발하고 바다는 끓어오르며 지각은 녹아내릴 것이므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적색거성 단계는 수억 년간 지속되며 점차적으로 불안정한 핵융합 과정이 반복되면서 태양은 심하게 진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외피층이 바깥으로 방출되며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 중심부에는 질량이 태양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 백색외성이 남습니다. 백색외성은 핵융합이 멈춘 이후에 항성 잔해로 매우 높은 밀도와 온도를 지니지만 더 이상 자체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서서히 식어가는 별입니다. 태양이 백색외성이 되면 태양계는 외견상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행성들은 여전히 중심의 중력에 의해 궤도를 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에너지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성은 냉각되고 암흑 속에서 빛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훨씬 더 지나면 백색외성조차 식어버려 흑색외성이 됩니다. 이 이론적인 천체는 현재 우주에 존재하지 않지만 우주의 나이가 충분히 지나면 언젠가는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의 태양계는 완전히 침묵한 천체들만이 남은 냉각된 무질서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외부 요인에 의해 태양계가 사라지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은하-간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 즉 은하수는 약 40억 년 후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은 항성과 항성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두 은하의 중력장이 상호작용하면서 은하 전체의 구조가 재편되는 현상입니다. 이때 태양계는 지금의 위치에서 밀려나거나 은하 바깥으로 튕겨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하며 방사선과 중력 간섭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태양계는 파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하 외곽으로 튕겨나간다면 다른 별들과의 상호작용은 줄어들겠지만 고립된 채로 우주 방사선과 미세 중력 교란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은하 충돌은 태양계의 중력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계는 은하 안을 공전하면서 수많은 별들 사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까운 항성이 태양계 근처를 지나가면 중력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외곽의 오르트 구름에 영향을 미쳐 해성들이 내행성계로 유입되거나 행성의 궤도의 변화가 생기는 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수십억 년 단위로 보면 이런 교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태양계의 점진적인 붕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계가 속한 우주의 운명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팽창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열사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열사는 우주의 에너지가 점점 분산되어 모든 천체가 냉각되고 에너지의 흐름이 멈추는 상태입니다. 이때 태양계 역시 더 이상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완전한 무질서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 다른 가설은 대붕괴 또는 빅크런치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다시 수축으로 돌아설 경우 모든 물질이 다시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되며 이 과정에서 태양계는 말 그대로 찌그러지며 소멸합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주는 수축보다는 영원한 팽창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태양계는 내부의 변화뿐 아니라 외부의 우주적 사건들에 의해서도 점차 해체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시간 단위를 훨씬 초월합니다. 수백억 년, 수조 년 그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는 인간 문명 전체가 몇 번이고 태어나고 사라질 시간보다도 긴 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단지 먼 미래의 우주를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시기에 얼마나 드문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태양이 안정적으로 빛을 내고 지구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에 있으며 태양계가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주 역사상 드문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문명을 이루고 과학을 발전시키며 우주의 끝을 상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계는 사라집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자연의 순환이며 과학적으로도 정교하게 예측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그것이 오늘이나 내일 일어나는 일은 아니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우주의 역사 속에 펼쳐질 미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사는 태양계의 위대함과 동시에 유한함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주 속에서 잠시 빛나는 이 공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